네, 책자는 362쪽부터 시작합니다. 프린트물 다시 보시고요. 제 3절 저당권 똑같습니다. 362쪽이고 분명히 저도 프린트물에 다 페이지 적어드렸어요. 자, 그거 하기 전에 아까 전, 저유, 상관, 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2편 물건은 등기와 연관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을까요? 물건 무슨 주의 때문에? 법정 주의 때문에 뭐다? 강행 법규가 많습니다. 근데 가끔 무슨 법규가 있다? 그래서 물건법에서 무슨 법에서 대부분 뭐가 많은데 강행법규. 이때 뭐가 떠오를까요, 여러분들? 강행법규에 딱 떠오르는 타이틀.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 뭐 가지고? 편면적 강행 규정이 많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이제 가끔 뭐가 있다. 가끔 뭐가 있다. 임의 법규가 있다. 그러면 이 법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법, 총칙 10가지, 의능, 행능, 단독, 통정, 착오, 사기,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거기서 오는 겁니다. 법. 법은 무슨 법규와 강행 법규와 임의 법규가 있다. 민법적 조문은 당사자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아니고 달리 정해도 관계없는 규정이 뭐다? 꼭 따라야 되는 게 뭐다? 강행 법규. 그럼 여러분들 그 한 장짜리 보시면 맨 위에 563조 매매 있죠? 강행 조문일까? 임의 조문일까? 몇 편에 있어요, 그게? 563조는 3편의 대표 조문 아닙니까? 3편 채권은 이미 법규가 많아요. 무슨 법규? 쓰지 마요. 무슨 법규? 그러니까 563조랑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맨 밑에 186조는 등기죠. 어디 소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요. 조문 딱 2개로 합격할 수 있다. 믿습니까? 이 조문 2개에서 모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책 가면 조문이 수없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조문을 다 이해를 하니까 정신머리가 없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 조문 2개에서 파생되는 조문들이 전부 다. 됐죠? 그러면 가끔 무슨 법규가 많다? 물권법. 그래서 뭐다? 첫 번째가 뭐다? 전, 저유, 뭐세요? 상관, 마유는 그냥 집어넣은 거고. 그죠? 그 뭐예요? 지나 잘하지. 첫 번째가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뭐하다? 유효, 당권, 효력이 미치는 부합물, 종물이 있거든요. 무슨 물? 달리 정해도 뭐하다? 유효, 유치권, 배제, 특약, 유효, 그 다음 무슨 관계? 상린관계, 경계에 관한 규정은 달리 정해도 유효, 관이 뭐다? 관습, 법지, 포기, 특약, 유효죠. 동일 소유, 한쪽 처분, 철거, 특약 없으면 관습, 법지 인정받죠. 철거, 특약 맺으면 철거해야지. 그죠? 다음 지역권 무슨 배제? 수반 배제, 특약. 주 갈 때 종된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뭐하다? 형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 동생 떼놓고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 이게 뭐다? 말을 만든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거 충청도 사투리야. 전, 저, 유, 뭐 말아요? 상관, 마요. 지나 잘하지.
그러면 저 3편 가면 또 가끔 강행법규도 있겠네. 주로 무슨 법규가 많은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면 되지 뭐. 계속 나올 때마다 얘기할 겁니다. 아시세요? 자, 그럼 저당권 가봅시다. 조문 하나 있죠? 조문 있죠? 뭐로 적혀 있어요? 362쪽에 조문 하나 있죠? 제 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뭐하지 아니하고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보다 자기 채권 뭐 받을 권리가 있다. 네, 그러면 이건 부동산 담보 대출이죠. 무슨 담보요? 네, 부동산 담보 대출. 그럼 이제 대출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대출? 대출은 3편 채권. 차차차. 몇 번째 차? 세 번째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대차? 소비 대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돈을 많이 빌려 쓰죠? 근데 쌀도 빌려 쓸 수 있죠. 무슨 대차? 쌀 소비 대차. 그러면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무슨 대차를 맺어요? 소비 대차를 맺죠. 그러면 을은 뭐가 있어서요? 채권이 있죠. 갑은 뭘 부담해요? 채무를 부담하겠죠. 이때 채권자는 나중에 못 갚을 걸 대비해서 부동산 뭐하라? 담보 내놓으라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담보 제공자는 보통 누구예요? 아니 제공자, 담보 제공자. 네, 갑의 부동산이 이쪽에 담보로 제공되는 게 보통이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갑이 아닌 누가? 병의 부동산이 담보로 들어올 수도 있죠. 보통 이 병은 부모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돈은 누가 빌려 쓰는데, 갑이 빌려 쓰는데 담보는 제3자가 제공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갑은 채무자가 될 것이고, 그죠? 요거는 병은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제3자라 하죠. 이런 자를 갖다가 또 이렇게 표현해요. 물상보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건으로 뭐 섰다? 보증 섰다. 인적 담보가 아니고 뭐다? 물적, 이게 물건으로 보증 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담보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 채권자가 되겠죠? 무슨 자? 그러면 부동산 담보 이쪽은 뭐가 되고, 제공자가 되고, 이쪽은 부동산 담보 받은 자가 되죠. 그죠? 부동산 담보를 저당권이라 한다면, 그죠? 이 제공자는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자라 표현하고, 이쪽은 저당권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주인공은 저당권자일까요? 설정자일까요? 항상 주인공은 누구다? 권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보통 누군데? 채무자인데 제3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누구예요? 채권자가 보통이죠. 그럼 그대로 따라 읽어보세요. 시작되는 거. 무슨 권자는? 저당권자는 시작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한 거죠? 무슨 권자는? 그 다음에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그러면 이쪽은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무슨 변제?
무슨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네요. 여기. 그죠? 그럼 저당권자는 뭐 하지 않는다. 무슨 변제 받고 있다. 그럼 여기다 초점을 낮춰서 이제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유치권하고 반대죠.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인데 무슨 변제가 우선 변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됐죠? 자, 362쪽 서설에 보시면은 포인트는 거기 3번이죠. 점유를 뭐 하지 않는다. 네, 수반하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몇 가지 특질이 나올 거고요. 자, 담보물권의 통유성 다 들어가 있죠? 부종성, 주 죽으면 종 따라 죽는다. 자동 소멸, 말소 소멸. 수반성, 주가 가면 종도 따라가야 되겠죠. 주종관계고요. 불가분성은 나눌 수 없다. 10억 빌려줬는데 저당권 붙었는데 8억 갚았어요. 잔액이 얼마 남았죠? 그럼 부동산 나눠가지고 2억 원어치만 저당권 효력이 미칠까? 그러니까 잔액이 남아있는 한 목적물 전배 효력이 미치죠. 전부 경매할 수 있죠. 또 무슨 성이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아까 압류한다고 그랬잖아. 압류할 때 꼭 본인이 해야 되나? 제3자가 압류해도 땡큐라고 그랬죠. 무슨 성? 물상, 대의성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성립 보시면은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자, 담보 제공자는 여기 채무자일 수도 있고 누구도 될 수 있고요. 저당권자는 채권자죠. 근데 이제 판례는 제3자가 누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권자 아닌 제3자가 뭐가 될 수 있다. 저당권자 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 되고요. 자, 저당권 객체가 나옵니다. 자, 메뉴 올라가시면 356조는 부동산이죠. 그죠? 근데 특징, 지상권, 전세권도 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저당권 될 수 있죠. 아까 전세권에다가 저당권 붙은 거 기억하세요? 근데 지역권은 안 되죠. 왜 지역권은 안 될까? 지역권 나오면 항상 위에 자기 토지가 있고 밑에 타인 토지가 있다는 걸 항상 연습하셔야 돼요. 무슨 권 나오면. 그럼 타인 토지에 설정된 지역권이 있죠. 자기 토지는 일필지 전부죠. 그건 자기 토지는 저당권 붙일 수 있죠. 그러면 저당권 효력은 지역권에 미치겠지. 자기 토지 가면 지역권도 따라와야 되니까. 근데 자기 토지가 아니고 지역권을 자기 토지로부터 독립해서 저당권 설정하면 안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민법 특별법에 의해서 등기된 선박, 자동차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붙일 수 있는 채권은 피담보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여기 채권은 여기 무슨 채권도 가능하고 금전 채권도 가능하고 무슨 채권도 쌀 채권도 저당권 붙일 수 있죠. 단 등급에다가 금전 환산해서 기재해야 돼.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당권 붙일 수 있는 채권은 금전 채권에 하나하지 않고 특정물 인도 채권도 가능해요. 단 등급에다 기재할 때는 금전으로 환산해서 기재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입니다. 저당권 효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은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뭐 했을 때? 가장 좋은 건 이거죠. 돈 갚는 거죠. 채무를 뭐 하면? 변제하면 저당권 있죠? 저당권 등기. 자, 자동 소멸일까? 말소 소멸일까? 응? 자동 소멸일까? 말소 소멸일까?
일단 정답은 찍어야 되겠죠. 무슨 소멸이 아니고 자동 소멸이죠. 네? 이렇게 설명드렸음에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분은 말소했을 때 소멸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의심이 들까 안 들까? 의심이 들면 그걸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의심을 풀지 않고 뭐 그런가 보지 하고 그냥 계속 그래요.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려고 본인이 뭐 해야 돼 자꾸. 생각하고 자꾸 와서 연습을 한단 말이야. 근데 항상 뭐에 눌려가지고 여기서 뭐라 그러면 그런 적은 넘어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닐 땐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고 궁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궁금증이 풀리면요 절대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면 다 까먹어 안 까먹어. 시험 끝나는 날 다 사라져. 근데 이 반지는 안 사라질 거야. 이건 안 사라진다고. 여러분들 5년 지나도 머릿속에 남아있다니까. 근데 외운 것들은 다 까먹어요. 그러면 만약에 말소 소멸이면 뭐라고요? if 만약 소멸 이때 소멸하면요 채무자는 네가 등기 지어줄 때까지 나 돈 안 갚을 거야. 등기 말소 변제기 채무 변제 변제기 너변 나변 동시 이행 관계로 들어간다. 무슨 관계? 그러면 서로 무슨 권이 있다? 항변권 있으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아도 여기 이행 지체 책임 면제받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돈을 안 갚아도 그 다음날부터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무슨 불이행이 아니야? 이행지체 아니죠. 그럼 지연이자가 안 붙어. 하루 지연이자가 50만 원 책정했어요. 이때 소멸하게 되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니까? 이때 소멸하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니까? 돈 안 갚아도 뭐가 안 붙어? 지연이자가 안 붙어. 이해됐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방금 전에 3편 채권이 주고 예? 밑에 담보물건 저당권이 종이라고 했잖아요. 주가 소멸했으니까 종도 뭐예요? 자동 소멸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가 아니요. 그러니까 돈 갚는 게 선이행 의무고 등기 말소는 후이행 의무. 먼저 이행을 약속한 자는 무슨 권이 없어요? 항변권이 없죠. 뭐 없는 사람이? 항변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때문에? 지연이자 때문에 따져야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돈 갚으면 말소 소멸이 아니고 무슨 소멸?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생 관계가 아니다. 또 동상변권에 나오겠죠. 이랬어요? 채무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돈 갚는 게 뭐다? 선이행 의무. 됐죠? 가장 좋은 건 돈 갚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근데 만약에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돈을 뭐 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열받잖아요. 그럼 이제 드디어 뭐 하는 거예요? 저당권자, 에? 채권 갖고 있는 저당권자께서는 뭐 한다? 네? 저당권 드디어 이제 움직이는 거죠. 저당권을 뭐 한다? 실행한다. 이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경매. 뭐라 한다? 그러면 이제 경매를 때리겠죠. 그럼 경매하면 누가 나타날까? 응? 경, 낙, 인, 정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면 정은 경락대금을 다 뭐하고? 경락대금을 다 뭐하고? 완납하고 자동취득, 등기취득. 등기취득이 아니고 뭐다? 자동취득이다. 왜 경매했어요? 아니 경매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 채권은 뭐 하려고? 이 채권을 회수하려고 경매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채권 해석에서 여기 들어가는 입장권이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면제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 여기에는 이 정 혼자만 있는 게 아니죠. 혼자 있는 것만 아니죠. 입장권 있는 사람들이 순서를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통이겠죠. 그러면 앞사람보다는 먼저 못 받겠죠. 근데 뒷사람보다 먼저 받을 수 있겠죠. 그럼 가방 들고 들어가서 어디까지 뽑아가느냐. 그래서 거기 저당권 효력에서 거기 가로 1번 있습니다. 피담보 채권 범위. 무슨 범위? 별표 해두시고 자꾸 읽으셔야 돼요. 366쪽에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몇 가지야? 자, 손가락 5개 펴보세요. 피담보 채권. 그러니까 어디서 가냐? 첫 번째가 원본 담아야 되겠지. 제일 큰 거지. 그 다음에 못 받은 이자 담아야 되겠죠. 그럼 이자는 변제기 이천 약정 이자죠. 네? 그러니까 못 받은 이자 다 받는 거예요. 그걸 무제한이라고 적어놨어요. 뭐라고? 세 번째는 위약금. 무슨 금? 위반, 약속. 약속 위반했을 때 또 벌칙금. 무슨 금? 위약금.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네, 그게 뭐냐면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이야. 아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약정이자죠. 에? 이건 약속한 이자니까 이건 등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이건 제한 없이 가져가더라도 이 뒤에 있는 후순위 권리자가 불만이 없겠죠. 근데 이 변제기 이후 돈을 안 갚으면 뭐예요, 이거? 이게 동생관계가 아니라 그랬지. 못 갚으면 이제 뭐가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계속 뭐가 붙어? 이행 지체가 되면 계속 지연이자가 붙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연이자를 제한 없이 몽땅 가져가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갈 게 없을 수도 있잖아. 예측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끔 지연이자는 몇 년분으로? 1년분에 한한다. 몇 년분? 그래서 자꾸 거기 12 할 겁니다. 무슨 이자 가지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지연 배상 1년분은 채무자 또는 뭐다? 물상 보호진을 위한 것이 아니죠. 누구를 위한 것? 이 저당권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후순위를 위해서 둔 거죠. 그럼 해석이 후순위 권리자가 만약에 아무도 없다면, 에? 눈치 볼 거 없잖아. 그때는 지연이자 제한 없이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돈에 민감하죠? 아까 지연이자는 누구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둔 거니까. 만약에 누가 없으면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하나지 않겠죠. 즉 후순위가 아무도 없는데 채무자 설정자가 저당권자한테 와서 너 지연이자 1년분 가져가라 이리 할 수는 없잖아요. 이랬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 자, 그 다음에 밑에 실행비용이 있죠. 손가락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연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원본. 두 번째 이자. 그 다음 위약금. 뒷금 뭐다? 지연이자 1년분. 그 다음 뭐다? 실행비용. 요걸 이제 혹시 등기 의무 가지고 따지면 이 세 가지는 등기해야 돼.
뭐라고요? 등기 돼야지 뒤에 사람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등기 안 됐는데 막 가져오면 안 되지. 원본 등기 돼야 되겠죠. 이자도 뭐가 돼 있어야지. 등기부에 기재가 됐으니 이 사람들 예측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 무슨금도. 근데 끝에 두 가지는 뭐가 없어도 가능하겠죠. 요렇게. 또 나중에 이제 오늘은 근저당 안 하겠습니다. 근저당에서 이 두 가지는 XX야. 나중에 근저당의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하나지 않는다. 실행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 보면 나중에 이렇게 놓고 시험 봐야 돼. 오른손 이렇게 놓고 봐도 돼. 등기 없이도. 근저당 가면 뭐다? 여기 끝에 거. 지연이자 1년분에 하나지 않는다. 실행비용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피담보 채권 기억하셔야 돼. 그 나중에 가등기 담보권 이코로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무슨 권? 가등기 담보권 경매시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와 저당권 피담보 채권 범위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네? 세 가지 무슨 사항? 등기 없이도. 됐죠? 또 근저당에서는 요 두고 XX예요. 지연이자 1년분에 하나지 않는다. 실행비용 포함되어 있지 않다. 됐어요? 그래서 360조는 중요한 조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저당물 보존 비용이 안 들어가 있죠. 무슨 비용? 없죠? 왜? 저당권자 뭐 하지 않았으니까? 점유하지 않았죠. 또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도 들어갈 이유가 없죠. 아니, 저당권자는 뭐 하지 않았으니까? 점유한 적이 없으니까 목적물 점유와 관련된 손해배상 이런 거 있을 수가 없고, 뭐 저당물에 들어간 보존비용 이유가 있을 수가 없죠. 뭐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피담보 채권 범위는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저당권 붙은 채권자 입장에서 포인트 본 거죠. 그죠? 그러면 경락인 입장도 있을까 없을까? 그죠? 그럼 경락인도 경락 받을 때 효력이 미치면 가져올 수 있고요. 목적물에 효력이 미치면 못 가져오겠죠. 그래서 저당권 효력의 피담보 채권 범위는 누구 입장에서? 아니, 채권자, 저당권자 입장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뽑아가느냐 그 얘기야. 보세요. 채무자 부동산 채권자가 경매했죠.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 경매했잖아. 그러면 경락대금에서 어디 뽑아가는 게 포인트잖아. 그럼 이제 경락받은 사람은 어디서 어디까지 가져오는지 이해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프린트물 가로 2번에 목적물 범위가 있을 거예요. 무슨 범위? 자, 부합된 물건 효력이 미치겠죠. 또 종물에도 효력이 미치겠죠. 또 건물의 독립선 중축 부분 독립선 부속건물 효력이 미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경락인이 다 가져온다는 얘기죠. 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어디 무슨 물? 부합물이라든지 또는 무슨 물? 종물 또 뭐 종된 권리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디로 오는 거예요? 경락인이 전부 다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구 입장에서 경락인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져오는가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 또 표시 나왔네요. 거기 나왔네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줄침 부분
부합물, 종물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인가 임의 규정인가? 임의 규정이죠. 저기 보세요. 저기. 천, 처, 유. 저자 나왔죠?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부합물, 종물,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죠. 그죠? 단 등기해야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겠지.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는 뭘 해야지? 등기해야지 이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근데 법률 규정에서 오는 경우는 뭐가 없어도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겠지. 이건 지금 법률 행위죠. 그러니까 뭘 해야지? 등기 쳐놔야지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입니다. 뭐라고 있다? 과실. 자, 과실. 자, 부동산에다가 과실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토지를 임대하게 되면 차임은 누가 받을까? 저기 저당권자입니까? 설정자 겁니까? 점유 누가 해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하죠? 타인한테 임대하면 차임은 누가 받아요? 설정자가 받아요? 저당권자가 받아? 설정자 받을 거 아니에요? 점유를 누가 하니까? 설정자가 저당권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임은 누가 받는다? 설정자가 받는 거예요. 됐어요? 꽃 중에 꽃이 무궁화 꽃이죠? 담보물건 중 담보물건 킹이 뭘까? 저당권이죠. 부동산 받아가지고 대출도 받고 계속 뭐하고니?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실은 누구 거다? 저당권 설정자 거지. 누구 것이 아니다. 채권자, 저당권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뭐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아서 저당 부동산 뭐가 들어가면? 압류가 들어가면 과실은 저당권자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암기사항 아닙니다. 이해사항이요. 채권자,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 부동산, 천연과실, 법정과실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단, 저당 부동산 뭐부터? 압류 이후부터는 가져와도 좋겠죠. 자, 리을 있습니다. 물상, 디귿 있죠, 디귿. 목적 토지에 뭐가 있다? 건물. 무슨 경매권? 일괄 경매. 자, 거기 여러분들 보세요. 저당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무슨 권? 네,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합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가 뭐다? 아무것도 없었다. 두 번째, 같았다. 세 번째, 다르다. 공식이야. 그러면 어느 그림이 제일 예뻐요? 동일 소유죠. 그때 우리는 법지 있다라고 하죠. 뭐 있다? 그럼 한쪽이 법지가 있으면 이쪽도 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법이 너도 옳고 너도 옳고 이러면 안 돼. 네가 옳으면 네가 틀린 거고 네가 옳으면 이쪽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뭐가 없다? 법지 없습니다.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뭐가 돼도 법지 없었죠. 뭐 기억나요? 법지 없는 거. 법지 없는 거 뭐 퉁쳐가지고 나대지지 마라. 공동으로 에? 미쳐버리겠네. 환장하겠네. 이게 문제 풀이할 때 도움 될까 안 될까? 돼요. 됐어요?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된 경우는 뭐가 없다? 법지 없어. 처음부터 다릅니다. 법지 있다 없다. 여긴 왜 없을까요?
그 다른 원인 가지고 해결하면 되잖아. 빈 토지에 지상권 받아서 건물 신축한 다음에 토지가 담보로 들어가게 되면 다르죠. 지상권 가지고 건물 지었잖아요. 근데 빈 토지에 누가 무단 신축한 상태에서 토지 지상권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다른 원인 가지고 해결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법치 있는 데는 여긴 무슨 문제가 없어요. 건물이 철거되지 않겠죠. 자, 이쪽은 어떻습니까? 법치가 없으니까. 건물 어떻게 돼,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철거해야 된단 말이야. 토지만 경매 들어가면. 이쪽은 건물이 철거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 그 다른 원인 가지고 놀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여기가 제일 억울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 철거를 좀 막아보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다시 붙입니다. 경매 당시, 무슨 당시? 동일 소유라면, 무슨 소유? 이때 쓰는 단어 일괄 경매. 무슨 경매? 일괄 경매가 가능한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일괄 경매가 여기서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뭐 하면? 그럼 여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치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괄 경매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뭘 논의하고? 법정, 지상권을 논의한 다음에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이렇게 가야지 틀이 맞습니다. 일괄 경매는 암기사항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것도 없다, 같다, 다르다. 같을 때 법지 있죠. 아무것도 없으면 나대지니까 법지 없지. 달라도 법지 없지. 다 제일 억울한 사람이 이거지. 여기 무슨 경매? 그러면 같을 때 일괄 경매 안 되죠. 달라도 안 되죠. 됐어요? 그럼 이제 일괄 경매할 때 무슨 경매할 때? 일괄 경매할 때 이때 포인트는 토지 플러스 뭐다? 건물을 같이 캐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일괄 경매하더라도 어디만 입장한다?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한 거니까 어디만 입장한다? 토지에만 입장권 있는 거지. 어디는 입장 못한다. 다음, 이게 머스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나는 끝까지 토지만 경매하겠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법지 없다, 일괄 경매 가능성 있죠. 동일 소유. 무슨 당시? 동일 소유. 그때 뭐다? 토지 플러스 건물 캔. 일괄 경매죠. 어디만 입장? 토지. 건물 없어. 됐죠? 그 다음에 하기 싫으면 토지만 경매 캔. 됐어요? 무슨 경매? 일괄 경매. 디귿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디귿은 왼쪽에다가 그림 하나 그려놓으면 되죠. 요거. 요 그림 하나 그려놓으세요. 무슨 그림?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달랐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없어? 무슨 경매? 언제? 다시 또 동일해야 되지. 무슨 당시? 경매 당시 동일 소유. 그럼 뭐다? 토지 플러스 건물 캔. 하기 싫으면 토지 캔. 안 지울게. 이따 사진 하나 찍어 가세요. 됐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한 세트다? 아니, 법지랑 같이 놀아야 돼. 같으면 뭐가 있으므로 법지가 있으니까 일괄 경매 안 되지. 다르면
법지도 없고 일괄 경매도 없다.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하고 세트로 노는 게 무슨 경매구나. 5개 지문 중에서 아주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 법지는 앞에서 공부했죠. 지상권 공부할 때. 그래서 법지 안 되는 게 뭐 있었어요? 나대치, 치마라. 공동으로 환지 처분, 환장하겠네, 미쳐버리겠네. 미등기 건물, 토지 건물 함께 샀을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입니다. 물상대위란 단어입니다. 무슨 대위요? 저당권은 우선 변제 있죠. 무슨 대위? 물상대위가 인정되겠죠. 자, 볼게요. 저당 토지가 있다. 무슨 토지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죠. 효력이 미치겠죠. 자, 그런데 첫 번째는 수용됐다고 돼 있죠. 뭐가 됐다고요? 그래서 수용 토지라고 적겠습니다. 무슨 토지요? 자, 수용 토지. 그러면 이제 수용은 상수형 경기 있죠. 상수 있죠. 수. 공용징수입니다. 무슨 징수? 그러면 공용징수한 자는 이 수용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겁니다. 무슨 취득?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수용 토지에는 절단되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 저당권 효력이 여기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무슨 취득이므로? 그러면 이 수용 토지는 경매할 수 없다는 얘기죠. 경매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대금이 없다는 거예요. 경락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저당권 붙은 토지가 수용이 되면 여기는 이제 보상금 청구권이 들어가죠. 무슨 건? 그러니까 지금 뭐가 뭐로 바뀌었다? 경락대금이 보상금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저당권은 사라지지만 보상금으로 바뀌게 되면 이 보상금 채권을 뭐 하게 되면 압류하게 되면 여기 들어가서 무슨 변제? 원래는 여기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여기 못 들어가고 보상금으로 우선 변제 받으면 되잖아요. 이런 걸 뭐라 한다? 물상대위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저당 토지가 팔렸어요. 매매했다고 그랬죠? 매매는 매각 토지죠. 무슨 토지? 그러면 저당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 얘기가 없으면 당연히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여기 미칠까 안 미칠까? 네? 미쳐. 그 이유는 승계 취득이니까. 무슨 취득? 말이 없으면요, 저당권 안고 가는 거예요. 뭐 한다고? 그러면 이게 10억이면 저당권 금액만큼 빼고 가져가지 않았을까? 효력이 미치죠? 그 뭐 할 수 있어요, 여전히?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무슨 대금이 있어? 경락대금 존재하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뭐 받으면 돼요? 여기 들어가서 우선 변제 받으면 되죠. 아까 이거. 그러면 여기 팔하게 되면 매매 대금 있죠. 네? 무슨 대금? 자, 매매 대금 청구권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매 대금에다 가서 뭐 하면 안 된다. 응? 여기다 우선해서 여기서 물상 받겠다는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프린트물에 거기 딱 나왔습니다. 수용 있죠. 그럼 수용은 거기다 써놓을 말이
포인트가 빨간 글자로 원시 취득이라는 겁니다. 무슨 취득? 그러니까 총칙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권리 변동에서 원숭이 설특보, 원시 승계, 승계는 이정, 설정, 이전은 특정, 포괄. 처음에 원시 승계 있죠. 이걸 아주 고급스럽게 설명한 게 여기야. 수용 토지, 원시 취득. 효력이 미치지 않죠. 절단하고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매 못하니까 보상금으로 뚫고 우선 변제 받으면 되죠. 그럼 뭐라 한다? 물상대위. 근데 매각 토지는 말이 없으면 당연히 승계니까 저당권도 안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경매할 수 있으니까 무슨 대금에서? 경락대금에서 받으면 되지. 매각대금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히 매각대금은 저당권 금액만큼 빼고 샀을 테니까. 됐어요? 그래서 어디는 미치지 않는다. 매각대금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음에 그 밑에 또 표시된 거 있죠? 물상대위 시 압류가 저당권자 스스로 해야만 하는가? 제3자가 압류하면 뭐다? 땡큐 고맙지. 왜? 내가 수고스럽게 압류를 걸었는데 누가 먼저 뭐 해버리면 압류지면 특정성이 유지되니까 좋지. 그래서 뭐다? 스스로 압류도 좋고 제사가 압류해도 특정성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우선 변제 있으면 물상대위가 되는데 포인트는 뭐다? 무슨 토지 무슨 토지? 수용 토지인지 매매 토지인지 또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리을은 우선 변제 때문에 설명드린 겁니다. 뭐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2번이 있네요. 자, 거기 박스가 돼 있죠. 첫 번째가 뭐죠? 1번 저당권자 밑에다가 우 있죠. 우선 변제가 있죠.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자 우 있죠. 근데 중간에 전세권 있죠. 근데 중간에 낀이라고 해놨죠. 낀.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낀 세대가 있죠. 저 같은 경우가 낀 세대. 왜? 위는 누가 있어야 되고 또 부모님 모셔야 되고 또 밑에는 자식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중구에 시달립니다. 앞으로 세대들은 뭐예요? 위 쳐다볼까 안 볼까? 안 봐요. 자기 밖에 몰라. 끼어 있으면 피곤한 겁니다. 자, 세 가지 봅니다. 자, 저당권을 우리가 갑이라 할게요. 네? 전세권을 을이라 하고 저당권을 병이라 하겠습니다. 자, 적어보세요. 힘드시죠? 자, 박수 한번 치세요. 한 번만 치고 날리세요. 됐어요? 자, 왼손이 1번 저당권, 오른손이 2번 저당권, 중간에 껴있지? 박수 치고, 박수는 어떻게 되지? 압사. 뭐라고? 그래서 1번, 2번 낀 전세권 경매되면 박수 치고 떠나라. 됐어요? 이제 민사집행법에서 저당권, 모든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경매가 되면 1번이든 2번이든 다 소멸해.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자, 갑 1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했어. 말소 기준은 갑입니다. 갑 소멸, 낀 전세권 소멸, 저당권 소멸. 단 입장권 있으니까 각자 순서에 따라 배당받으면 되죠. 두 번째, 낀 전세권자가 저당권 실행했습니다. 1번 저당권은 소멸할까 존속할까? 경매되면 무조건 박수 써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낀 전세권자가 경매하더라도 기준은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야.
그러니까 뭐다? 저당권 소멸. 다 소멸하는 거야. 단 배당 받으면 되잖아. 순서에 따라서. 자, 중요한 겁니다. 2번 저당권자가 경매했습니다. 이 전세권은 살아남을까 소멸할까? 네. 다시 박수 쳐.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기준은 뭐다?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입니다. 이때 기억하셔야 돼요. 1번 저, 2번 저 중간에 낀 전세권 있죠. 이런 자를 그 밑에 제3취득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자? 저 보세요. 1번, 2번 끼었죠. 경매, 누가 경매해도 뭐 한다? 박수 치고 떠나라. 다 소재야.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다 각자 입장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배당 받을 순서에 있다가 자기 순서는 배당 받고 못 받으면 그냥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낀 전세권은 생각해야 되죠. 앞 사람이 배당 받고 나도 배당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안 해봐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다. 경매되면 꼭 100% 나올까요? 뭐 70% 난다고 가정한다면 7억선 나오겠지. 그럼 저당권이 7억이야. 그럼 뭐야? 들어가면 안 돼. 아무리 그 집이 깨끗하고 아무리 좋아도 뭐 한다? 권리에 의해서 분석이 잘못됐으면 절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아니, 잘못 들어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민법을 잘 알게 되면 갖고 있는 돈을 늘려주진 않아. 에? 근데 갖고 있는 돈 까먹지 않게 해주는 게 민법이야. 권리 분석 잘못하고 들어가면 그대로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자동차 4천만 원 주고 위치 샀더니만 전복된 차 샀다 그러면 열받아라 한받아. 살 때 그걸 알아 몰라. 그럼 파는 사람은 그걸 얘기할까 안 할까? 말 안 해. 얘기하면 사귈까? 아니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야지. 그러니까 분석을 잘못하게 되면 돈 다 날아갑니다. 아셨어요? 대신 공법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과목이에요. 부동산 공법은 미래 가치를 파악하는 과목이야. 토지 이 형질만 바꿔도 값이 올라가잖아. 민법은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지키는 과목. 공법을 잘해야 돼, 안 해야 돼? 머리 아프지? 왜 이렇게 많아서? 그래도 무슨 법을 공부하는지를 자꾸 보면서 연습하세요. 그럼 공법은 확실히 이해 못해도 잘 찍어. 시험 볼 학생들의 특징이야. 시험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밖에 모르는데 나와서 보면 답이 좀 많이 찍혀 있어. 이해됐어요? 지금도 1번 저, 2번 저 경매되면 뭐 한다? 팍 치고 뭐 한다? 시험 볼 때 중간에 낀 사람 뭐 한다? 제3취득자. 무슨 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 후 밑에 있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 이 사람들은 현재 점유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1번 저당권 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머리띠 들고 들어가야 돼. 머리띠에 뭐라 적혀 있다? 죽을 까고. 뭐 보고 들어간 순간부터. 뒤에 저당권 붙은 건 의미가 없어. 경매되면 제일 앞에 있는 저당권이 말소 기준이니까. 됐어요? 못 치고 1번, 2번 낀 팍팍. 누가 경매해도 똑같다. 아셨어요? 그래서 경매되면 박수 치고 뭐 한다? 떠나라. 그래서 밑에 제3취득자 보호 규정이 있죠. 어차피 끼어있는 제3취득자는 누가 경매해도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뭐가 돼서 사버려. 아주 여유가 있으면 자기가 뭐 해버려? 경락 받으면 되지 않을까. 아주 여유가 있을 때예요. 근데 여유가 별로 없어. 여유가 별로 없어. 그러면 앞에 저당권 돈을 대신 갚아주고. 자, 손 보세요. 왼손을 갖다가 1번 저당권을 살짝 가려보세요. 돈 대신 갚았어. 낀 전세권자가 대위 변제했어.
저당권 자동 소멸 말소 소멸. 자동 소멸하지. 오, 그러면 2번 저당권이 그 자리에서 1번 되지. 그러면 경매가 되면 전세권은 살아남을 거 아니야. 살아남을 수 있겠지. 그럼 뭐라 한다? 대위 변제. 제일 좋은 건 제3, 이제 낀 전세권, 경락을 받아버리는 거야. 근데 그렇지, 돈이 적으면, 앞에 거 혹시 대위 변제할 수 있으면 갚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뭐가 나온다? 대위 변제. 무슨 변제? 대위 변제할 때 지연이자 다 갚을 필요 없겠네요. 1년분. 그 다음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 이단이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1번, 2번 이 낀 사람이 제3취득자지. 그러니까 후순위는 뭐가 아니야? 그게 판례 태도야. 아주 어려울 때 시험 문제 내. 아주 어려울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어려운 지문까지 다 점수 먹으려고 그러잖아. 1번, 2번, 낀. 2번 저당권자는 무슨 자가 아니야.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자기가 뭐가 된다. 경락받는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대위 변제. 근데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경락 당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그동안 점유자로서 그 부동산에 들어간 지출한 필요유익비 있죠. 경락대금에서 제일 먼저 받아갈 수 있다. 이게 뭐다? 제3취득자 지출 비용, 필요비, 유익비, 이때 이제 203조를 갖다 붙여서, 네? 그 비용을 어디서? 경락대금에서 뭐 받을 수 있다?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이해됐어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자, 줄침 부분 나왔네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당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뭐 기억나요? 다시 2번 소유권자로부터 점유가 내려간 것이 지상권 전세권이죠. 네?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자는 지상권 반환도 있고 방해제거, 방해방 다 있어요. 아셨습니까? 근데 점유가 내려가자는 게 뭐하고 뭐다?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가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1번 물청은 없겠네. 없죠? 그 다음에 반환은 없겠네. 방해제거 이번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청 얘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담보물 보충 청구권. 설정자 뭐가 있는 경우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한 경우는 담보물 뭐가 있다. 보충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자, 원상회복 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물청과 같이 묶어서 해볼게요. 저당권 자, 토지의 저당권 설정됐을 때 수목에도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보통 미치겠죠. 그러면 혹시 갑이 있고, 자, 여기 누가 있다? 갑이 있고, 그럼 이제 여기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누가 있다? 자, 갑이, 자, 수목을 뭐 합니까? 네? 자, 자꾸 나무를 자릅니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벌채 중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요구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힘드시면 이거 방해 제거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수목이 뭐가 돼가지고 다 잘라져가지고 여기로 와서 전부 다 와 있어. 남의 토지, 병토지에 와 있습니다. 이걸 반출된 수목이라고 해. 뭐라고요?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반출된 수목에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안 미치죠? 이미 뭐 있으니까?
떠났죠. 이때 저당권자가 자, 벌채 중지는 요구할 수가 있었는데 특징 반출된 수목 있죠. 네? 자, 반환 요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점유하지 않았잖아요. 저당권자가 저 나무 어디다 보관하려고. 그러니까 뭐는 가능하지만 벌채 중지는 가능하겠지만 반출 수목 문화 안 된다. 반환은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렇게 반출됐을 때 이 갑한테 잘못이 있는 거죠. 뭐가 있다면? 귀책사가 있다면 을은 갑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말 할 때 도로 원상 회복해라. 뭐 할 때? 좋은 말 할 때 이건 네가 원시 시켜. 이게 만약에 여의치가 않으면, 응? 다른 담보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바로 뭐다?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다. 그런 얘기야. 두 가지 연결했습니다. 위에 반환과 보충. 반환과 뭐다? 보충. 어떻게? 벌채 중지 가능하죠. 반출 수목 달라 할 수 없죠. 근데 네 잘못이 있다면 도로 뭐 하거라? 원상 회복하라. 안 되면 다른 담보물 갖고 와.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뭐다? 담보물 보충 청구권. 그러니까 순서가 뭐죠? 벌채 중지. 그게 뭐다? 방해 제거. 반출 수목 반환은 안 되죠. 대신 어떻게 요구할 수 있어요? 네 잘못이 있으니까. 원래대로 돌려놔. 못해? 그러면 다른 담보물 갖고 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뭐다? 벌채 중지는 가능하다. 근데 뭐는 안 된다? 반출 수목 반환은 안 되겠지. 대신 네가 했으니까 다시 원치 시켜. 못해? 다른 거 갖고 와. 그게 뭐다? 담보물 보충. 그러니까 방해 제거 반환 보충. 벌채 중지. 그게 방해 제거죠. 반출 수목 반환 안 되지. 대신 도로 뭐 하라? 원시 시켜라. 안 돼. 다른 거 갖고 와. 이게 뭐다? 담보물 보충. 그럼 이렇게 연결되죠. 자, 그 다음 맨 밑에 있는 거는 주하고 뭐다? 종. 주 갈 때 종 따라가야 되겠죠. 종된 것을 주된 것부터 분리양도할 수는 없겠죠. 주된 채권이 소멸하면 종된 저당권도 뭐 한다? 자동 소멸.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